여러분, 요즘 따라 돈이 들어와도 금세 나가버리는 느낌 있으시죠? 분명 아끼고 절약하는데도 꼭 필요한 때마다 돈이 쏙쏙 빠져나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현상을 기운이 세고 있다고 말합니다. 집 안의 기운이 한쪽으로 흩어지면 돈도 머물지 못하고 들어와도 곧 빠져나가요. 그런데요, 그 새는 기운을 붙잡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은 단순히 음식에만 쓰는 재료가 아니라 예로부터 부자들이 집안의 복과 재물을 불러들이는 정화의 상징으로 써왔습니다. 태양의 불기운, 바다의 물기운, 흙의 토기운이 모두 담겨 있었어. 집안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좋은 기운만 머물게 해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소금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같은 소금이라도 자리를 잘못 두면 복이 새어나가고 반대로 올바른 자리에 두면 나간 돈이 다시 들어오는 기운이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금 하나로 돈의 흐름을 되돌리는 풍수 비법. 하나씩 차근히 풀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눌러진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의 복기운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집안의 운을 바꾸는 풍수 지혜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소금을 이곳에 두면 나간 돈도 들어온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단순히 음식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을 정화하고 복을 머물게 하는 결정체로 봅니다. 소금은 바다의 물이 태양의 열을 받아 생겨나죠. 즉, 물의 음기와 불의 양기, 두 기운이 완벽히 만난 조화의 산물이에요. 이 두 기운이 만나면서 균형이라는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금은 집안의 흐트러진 기운을 안정시키고 막혀있던 운의 통로를 다시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 우리 조상님들도 이걸 잘 알고 계셨어요. 이사를 하거나 꿈자리가 나쁠 때 현관 앞이나 방 구석에 소금을 뿌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쁜 기운은 나가고 복된 기운만 머물러라. 그만큼 소금은 돈이 머무는 터를 만드는 물건이에요. 돈도 결국 기운이기 때문에 탁한 기운이 가득한 집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기운을 정화해주면 비로소 복이 머물고 재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소금은 복을 부르는 필터다.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집의 재물 흐름이 달라진다는 것. 이제부터 소금을 두면 돈이 들어오는 자리, 그리고 절대 두면 안 되는 자리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이란 건 단순히 종이나 숫자가 아니라 기운이 모여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돈도 머무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집 안에 기운이 맑고 정돈되어 있으면 그 집에는 자연스럽게 정재운, 즉 바르게 들어오고 안정적으로 쌓이는 돈의 흐름이 생겨요. 반대로 집이 어수선하고 기운이 탁하면 들어온 돈도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이때 소금이 그 기운의 흐름을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음습한 기운을 흡수하고 맑은 양기를 주변으로 퍼뜨려요. 그 덕분에 집 안의 공기가 가벼워지고 기운의 순환이 매끄럽게 돌아가죠. 쉽게 말해 집안의 기운 필터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탁한 기운은 걸러내고 복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다시 열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부자 집 현관이나 거실을 보면 눈에 띄지 않게 도자기 단지 안에 소금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걸 단순히 미신으로 두는 게 아니라 기운을 관리하는 도구로 써요.
왜냐하면 돈이란 건 움직임보다 머무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벌어도 그 돈이 머물지 않으면 결국 의미가 없죠. 소금은 그 머무는 기운을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소금을 두면 공기 중에 떠도는 음기를 흡수하면서 그 자리가 조용하고 안정된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 안정감이 바로 돈이 머무는 진동수예요. 풍수에서는 이걸 기운이 눌러 앉는다고 표현합니다.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하게 현관 구석에 소금 단지 하나 놓았을 뿐인데 그 뒤로 집이 조용해지고 이상하게 지출이 줄더라고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소금이 기운의 균형을 바로잡아 불필요한 소비와 새는 돈의 흐름을 막아준 거예요. 결국 풍수의 핵심은 자리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소금을 두는 순간 그 자리는 정화되고 흐트러진 기운이 고요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 복과 재물이 들어오죠. 지금부터 그 기운이 머무는 구체적인 자리, 즉 돈이 들어오는 소금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돈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자리. 그게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에요. 풍수에서는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첫 관문, 즉 집의 운기를 결정짓는 입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현관의 기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집의 재물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현관이 어둡거나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 복이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그대로 머뭅니다. 이럴 땐 소금이 큰 역할을 해요. 소금은 기운의 정화제이자 보호막이에요. 문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의 기운 중에는 좋은 기운도 있지만 때때로 무겁고 탁한 음기도 함께 들어옵니다. 소금이 그걸 대신 흡수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소금 단지는 현관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정답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 그 중에서도 신발장 위쪽이나 옆쪽의 음지가 가장 좋습니다.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중앙에 두면 복의 흐름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석처럼 살짝 어둡고 조용한 곳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소금 단지를 신발과 바로 붙여두면 안 돼요. 신발은 밖의 먼지와 음기를 함께 들여오기 때문에 소금이 그 탁한 기운을 너무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에서 최소 3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현관의 남동쪽 방향, 즉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자리가 재물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방향입니다. 이 자리에 도자기 단지 안에 마른 천일염을 담아두면 그 자체로 돈이 드는 길을 열어주는 풍수 비법이 됩니다. 도자기 단지는 뚜껑이 있는 형태가 좋고 소금은 단지의 3분의 2 정도만 채워야 해요. 너무 가득 채우면 기운이 순환하지 못하고 너무 적으면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하얀 천을 덮어 그 위에 단지를 올려두면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이 바닥으로 스며들지 않아요. 이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풍수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현관 조명과 함께 두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소금이 빛을 받으면서 양기를 머금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한 번쯤은 현관 불을 켜서 그 자리에 공기가 답답하지 않게 순환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습관. 현관 문을 열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복이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나간다.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기운을 움직이는 의식이스이에요. 그렇게 매일 열고 닫는 문이 여러분의 재물문으로 바뀝니다. 이제 현관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 돈이 새지 않게 막아주는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엌입니다. 소금이 복을 부르는 물건이라고 해도
아무 곳에나 두면 오히려 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과 조화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자리를 잘못 두면 그 에너지가 뒤집히거든요. 첫 번째, 침실입니다. 이곳은 몸과 마음이 쉬는 자리죠. 그런데 소금은 활성의 기운, 즉 양기가 강한 물질이에요. 그걸 침실에 두면 그 밝은 기운이 잠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이상하게 피곤이 안 풀린다 하시는 분들 중에 침대 머리맡, 화장대 위 혹은 창가 쪽에 소금 단지를 두신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건 돈복을 막는 것뿐 아니라 건강운도 떨어뜨립니다. 소금은 흡수력이 아주 강해서 사람이 내뿜는 피로한 기운이나 생각의 에너지를 그대로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변하고 기운이 탁해져서 숙면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머리가 무겁고 다음날 의욕이 떨어지는 흐름으로 이어져요. 두 번째, 화장실과 욕실. 정화의 공간이니 소금을 두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이곳은 이미 물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소금의 에너지가 금방 희석돼 버립니다. 즉, 소금이 가진 정화력이 사라지고 그냥 습기만 빨아들이는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욕실 바닥, 변기 옆, 세면대 근처에 두면 운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운이 새는 통로가 생깁니다. 특히 재물운은 물기와 함께 흘러나가기 때문에 화장실 방향으로 소금을 두는 건 돈이 빠져나가는 자리가 되는 셈이죠. 세 번째, 전자제품 옆입니다. 요즘 현관이나 거실에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 TV 등 전자기기가 많은데요. 이 근처는 전자파의 흐름 때문에 기운이 불안정해집니다. 소금이 그 전자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금방 힘을 잃고 오히려 탁한 기운을 다시 내뿜게 되죠. 그래서 만약 TV, 장식장 위나 전기 콘센트 옆에 소금 단지를 두셨다면 바로 옮겨주세요. 소금의 기운이 기계의 진동에 섞이면 풍수적으로 불균형이 생기고 집안 공기가 늘 미묘하게 답답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엌의 불과 물이 만나는 자리는 피하세요.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사이나 전기밥솥 옆처럼 물과 불이 동시에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이미 강한 에너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라 소금이 중간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기운이 혼탁해져서 오히려 집안 재물운을 막게 됩니다. 소금은 좋은 에너지를 머금게 해주는 그릇이에요. 하지만 그릇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젖어 있으면 그 안에 복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소금은 밝고 조용한 자리에는 복을 부르고 습하거나 강한 자리에서는 복을 막는다. 이 기준 하나만 지키셔도 집안의 재물운 흐름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소금은 알겠는데 꼭 도자기에 담아야 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자기는 소금의 기운을 가장 잘 살려주는 그릇이에요.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는 자연의 토 기운을 그대로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토는 모든 기운을 품고 균형을 잡는 중심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 토의 안정된 기운이 소금의 강한 양기와 만나면 정화와 머무름이 동시에 생깁니다. 쉽게 말해 도자기는 기운을 흡수하지 않고 머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집안의 흐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소금이 가진 복의 에너지가 새어나가지 않게 도와줍니다. 반대로 플라스틱, 유리, 금속 재질은 어떨까요? 이런 재질은 차갑고 인공적인 성질이 강해서 소금이 가진 자연의 기운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화력이 약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탁한 기운이 그대로 그릇에 남아요. 특히 플라스틱은 습기와 열에 약하죠.
소금의 수분을 머금으면서 점점 눅눅해지고 결국 에너지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반드시 흙으로 빚은 도자기 단지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자기를 고를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색은 밝은 계열이 좋습니다. 흰색 아이보리 베이지처럼 자연스러운 색이 소금의 맑은 기운을 더욱 돋보이게 해요. 빨강, 검정, 화려한 무늬의 그릇은 기운이 산만해져 오히려 복의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둘째, 뚜껑이 있는 단지를 고르세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뚜껑은 기운을 지켜주는 뚜껑이자 복의 덮개입니다. 소금이 집안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나면 그 기운이 공기 중으로 다시 흩어지지 않게 막아줘야 하거든요. 뚜껑이 닫혀 있어야 기운이 안정되고 그 공간이 늘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셋째,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크기가 좋아요. 너무 크면 소금의 기운이 흩어지고 너무 작으면 정화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손바닥 2개를 포개쓸 때 들어오는 정도. 그게 가장 이상적인 크기예요. 마지막으로 도자기를 놓을 땐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하세요. 작은 천이나 코르크 매트를 깔고 올려두면 기운이 바닥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건 조그만 차이지만 풍수에서는 이런 디테일이 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정리하자면 소금은 복을 부르고 도자기는 그 복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이 둘이 만나야 진짜 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한 번 두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풍수에서 소금은 살아있는 기운의 그릇이에요. 집안의 탁한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대신 맑은 기운을 내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기운이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그 소금이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바꾸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입춘입니다. 입춘은 한 해의 기운이 바뀌는 시점으로 새로운 복이 들어오고 묵은 기운이 나가는 날이에요. 이날 새 소금으로 바꿔두면 그 해의 재물운이 맑고 깨끗하게 흐릅니다. 만약 입춘을 놓쳤다면 단오나 생일 또는 이사 전후도 좋습니다. 이건 기운이 새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새해, 생일, 큰일을 앞둔 날에는 몸뿐 아니라 공간의 기운도 새롭게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바꿔야 할까요? 보통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바꾸면 기운이 안정되기 전에 흩어지고 너무 오래 두면 소금이 이미 흡수한 탁한 기운을 다시 내뿜게 됩니다. 가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겉보기엔 멀쩡한데 굳이 바꿔야 하나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소금은 이미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변하지 않아도 안쪽의 기운은 다 쓴 상태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쓰던 소금은 절대 다시 사용하지 마세요. 요리에 넣거나 음식 간을 맞출 때 쓰면 그동안 흡수한 나쁜 기운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아깝다고 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건 복이 아니라 탐이에요. 탐은 복의 길을 막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다 쓴 소금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집 앞 배수구나 화장실 변기가 아닌 가능하면 현관 앞이나 베란다 배수구 근처에 흐르는 물로 천천히 헹궈서 보내주세요. 그동안 우리 집을 지켜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전하면서요. 만약 밖에 버리기 어렵다면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싸서 폐기하셔도 괜찮아요. 단, 비닐봉지에 싸는 건 금지입니다. 비닐은 기운의 순환을 막기 때문에 소금이 흡수한 에너지가 그대로 갇혀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체할 때 한 가지 더. 소금을 버린 자리에 바로 새 소금을 채워 넣지 말고 반나절 정도 자리를 비워두세요.
이 시간 동안 공간의 기운이 환기되고 다음 소금이 더 맑은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단순히 두는 것보다 관리하는 마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운이 고여있지 않게 돌려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그 자리엔 반드시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돈이란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흘러나갔던 돈이 다시 돌아오는지, 그건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기운이 순환하는 집이에요. 풍수에서는 이를 재순, 즉 돈이 순환하는 운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환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못하고 흘러나갑니다. 하지만 소금이 놓인 그 자리가 기운의 통로를 다시 열어줍니다. 소금은 단순히 복을 부르는 물건이 아니라 멈춰 있던 돈의 기운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매개체예요. 왜냐하면 소금은 흡수와 방출, 두 가지 기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해서 집 안의 흐름을 깨끗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 다음엔 그 자리에 새로운 양기를 불러들이죠. 이게 바로 순환이에요. 이 순환이 만들어지면 신기하게도 지출이 줄고 꼭 필요한 순간에 돈이 들어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들어왔네. 밀린 돈이 갑자기 정산됐어요. 이런 일들이 잦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운이 되돌아오는 흐름으로 바뀐 거예요.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물게 하려면 먼저 비워라. 비워야 채워지고 멈춰야 다시 흐릅니다. 소금 단지를 두는 건 그 비움의 의식을 공간 속에 새겨 넣는 일이에요. 이 단지 하나가 여러분 집안의 기운을 정체에서 순환으로 바꿔주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험담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3년 동안 수입은 늘었는데 이상하게 통장은 늘 비어 있었다고 해요. 그분이 현관 구석에 도자기 단지를 놓고 소금을 새로 갈아두었더니 이상하게 그 다음 달부터 지출이 줄고 밀렸던 돈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소금이 돈을 불러온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안정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돈이 따라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 복과 재물의 기운은 불안한 마음을 피해 다니고 안정된 기운으로 향합니다. 소금이 그 안정의 파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물건을 두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집엔 여유가 머문다. 이 믿음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즉, 나간 돈이 다시 돌아오는 집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그 출발점이자 복이 되돌아오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소금 하나로 집안의 기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중요한 건 소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비운 자리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감사한 마음에는 반드시 복이 머뭅니다. 소금 단지를 두는 일은 결국 이제 내 삶을 정화하고 새롭게 살겠다는 그 다짐의 시작이에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해봐야겠다 하신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복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현관 구석에 작고 깨끗한 도자기 단지 하나 두세요.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소금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운, 마음, 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속으로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마음을 글로 남기는 순간 기운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 한 번의 손짓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첫 행동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맑은 소금빛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